제가 11장 마지막 부분만 드릴까 음, 하다가 여태까지 받은 게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음,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전체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이게 미리 감사합니다. 캔버스로 네, 저장을 했어요. 근데 미리 캔버스가 저도 몰랐는데 100페이지, 100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중간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고, 삭제한 것도 있고, 옮겨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기 탐색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 베이스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니까요. 음, 정신건강을 다루는데 이 내면 소통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신건강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요약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읽기도 읽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이론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음, 여러분들한테 독서 모임 처음에 가입했을 때 어떤 것을 조금 변화하고 싶은지, 혹시 성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음, 여쭤봤어요. 음, 그랬더니 나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음, 내면을 세우고 회복 탄력성을 알고 싶고, 나를 더 이해하고 싶고,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연습도 하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용 전념 치료랑 또 비슷하거든요. 수용 전념 음. 치료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도 내면 소통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거예요. 자, 쭉쭉쭉 이 전체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으니까 한 번씩 네, 스쳐 지나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 내면 소통을 통해서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김주환 교수님이 잡았는데 이론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면 소통을 명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인데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력이 필요한 이유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편한 전활. 이거는 이제 익숙하시죠? 공식입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마음 근력 핵심인데 이 그림은 제가 마무리할 때도 한번 실어드렸어요. 왼쪽에 깔때기 같은 이 그림이 이제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님이 강의하는 유튜브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 경험한 것을 깔때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 기억하는 것은 나레이팅 셀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자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에고라는 거고, 그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이 다르긴 하지만 그 존재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인 거고 배경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이라는 이 존재 개념의 배경 자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비유로 얘기했을 때 하늘이랑 비유를 했어요. 하늘은 구름이 떠 있거나 비가 오거나 햇빛이 짱짱하거나 그때그때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올려다 보면 늘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듯이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마음 근력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회복 탄력성 제가 구글 폼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석진 선생님이랑 소은수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박정원 선생님, 또 조현미 선생님이 하셨었나? 조현미 선생님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었나? 네, 총 5명이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복 탄력성 하면 스티븐 호킹 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시대에도 이렇게 검사 도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만점을 받았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완전히 그 본능에 충실한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감정을 느끼는 뇌가 있고, 사고를 하는 인간의 뇌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경험자가 기억을 할 때 그 기억을 하는 곳이 해마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뇌를 fMRI로 촬영을 했을 때 음주 사진을 본 정상인의 뇌는 저거는 술병이지, 술이지. 이 하나만 움직이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뇌에서는 막 여기저기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런 모든 기억하고 있는 그 뇌 기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MRI를 찍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뇌 기능을 하는 곳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약의 효과도 신경전달 물질이 서로 시냅스에서 시냅스로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뇌사진과 이런 도파민이라는 것이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 느껴지는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성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변화가 될 수 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TCI라든지 이런 성격 검사를 할 때 기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까다로운 기질,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졌을 때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 인지와 정서의 통합의 이런 결핍의 어려움을 어린 시절에 겪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성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정신건강 차원에서의 그런 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발달 배경을 참고를 했을 때 이러한 과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장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신경 가소성, 마음 근력 훈련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 그리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거,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 마음 근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변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뇌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 전에도 자기 전에 하면 굉장히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니까 뇌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제가 배경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웨어니스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지금 여기 이 히어앤 나우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이 이제 명상인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호흡이에요. 호흡 명상. 호흡 명상은 바로 지금 히어앤 나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배경자입니다.
그래서 배경자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경험자의 습관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방식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능력이 바로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경험자 거기에서 이제 스토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방식과 내용을 바꾸면 나 자신조차도 바꿀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 탄력성에 있는 세 가지의 지수,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회복 탄력성 점수가 평균 점수가 195점인데 195점 이하로 결과치가 나오신 분들이 지금 5명이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 5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19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경가소성의 그 원리에 의해서 또 가설적으로도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건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게 또 양자역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나 GPS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숨을 쉬는 것, 호흡도 마찬가지로 다 양자역학으로 이 원리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이 본다는 것도 좀 생소한 단어로 다가올 수 있어요. 능동적 예측이라는 단어로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바탕이 흰 바탕이냐 검정 바탕이냐에 따라서 이 세모가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동그라미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보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는 거는 이 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도 뇌에서는 능동적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뇌 기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 이런 것들을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뇌의 기본 작동 방식, 이런 추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그림 1을 보면 정확히 모르지만 그림 2를 제가 가렸잖아요. 이 가린 거를 한번 들추고 나면 얘가 이제 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PDF 파일이어가지고 가린 네모를 빼낼 수가 없어요. 네. 자, 5장 가축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여기 나오죠. 마코프 블랭키라고 해서 능동적 추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에요. 이 I7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상태라고 봤을 때 내가 이 S와 X에 대한 그 이니셜이 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여기 감각 상태 S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센서티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화살표가 노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감각 상태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감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능동적 예측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감각 자극이 왔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모아진 정보들을 가지고 A9과 A10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상태가 어떻게 또 의식적으로 어, 생각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마코프 블랭킷과 내면 소통을 통해서 그런 감각이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현실적인 건지 현실적이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 이제 환각과 망상, 전도몽상, 우리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불려지죠. 이 조현병의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을 이렇게 또 다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here and now에서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는지, 현실 감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는 이제 내면 소통 훈련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고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내면을 동시에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이유도 그 여러 가지 내가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자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면 소통을 하면 할수록 경계에서 경계를 바라보고, 경계에 머무는 순간,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부 감각이라는 거, 소매틱 운동을 통해서 감정 조절 훈련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5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장에서는 내재적 질서, 내면 소통에 대해서도 네,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책을 더 길게,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면소통 명상 7장에서는 뇌 발달에 있어서 왜 내면소통을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가 생후 2년이 되면 시냅스 연결의 숫자가 최고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냅스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이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기억을 하고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 원숭이 애착 경험이나 애착 형성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배고플 때만 가서 우유가 나오는 이 철제에 옮겨가서 배고픔 해결하면 다시 이 천조각 따뜻함이 있는 상태로 와서 오랜 시간 지낸다고 해요. 그만큼 양육자와 어린아이의 소통은 두뇌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감정인지 훈련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트로크, 신체 접촉, 애정어린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이 천조가리만 있는 인형으로 와서 오랜 시간 버티고 있는 원숭이를 통해서도 추측해내고 이 연구 결과도 얻어낸 거죠. 이 내면소통 책이 끝나고 나면 본질 육아, 이 본질 육아 책이 이 진아영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고 했어요. 그 본질이 에센셜을 뜻해요. 본질. 가장 본질이 자아 존중감,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양육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타 긍정을 동시에 할 때 그때 감사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이 본질적인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내가 긍정적으로 타인을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나를 믿었을 때 타인도 믿을 수 있는 거. 근데 자기 신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자로부터 얼마만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내면 소통을 받아왔는지, 그게 또 인생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이 실장도 여러분들이 뇌 발달에 있어서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육자와 나 자신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부분 대목을 한번 더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배경자까지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내면 소통은 셀프 토크와 내적 셀프 토크, 외적 셀프 토크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더라도 호흡 명상도 있지만 평상시에 글쓰기를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적 셀프 토크를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글 읽기, 기도하는 거, 결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입 밖으로 소리 내서 구령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중얼거리는 거, 자기 암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내면 소통과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고 나만의 긍정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셀프 스트로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에게 하는 스토리텔링, 이런 스타일, 이것도 마음 근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8장에선 편두체 안정화, 이렇게 마음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편한 전환, 이것이 또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죠. 편두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는 이런 습관을 잠재울 때 그러려면 우리가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m okay, you are okay 이 인생 태도가 네 가지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영역마다 진정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감정에서 말하는 이 뇌과학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은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것이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할 때 그때 피어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면 소통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 이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론은 조금씩 달라도 본질적인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자체를 조금씩 움직이고 명상을 호흡으로만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는 그런 명상들도 우리가 움직이고 걷기 할 때 굉장히 편도체 안정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안정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 또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능동적 추론의 결과에 따라서 신경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 알로스테시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몸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주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과 통증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능동적 추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통증을 느끼잖아요. 어깨가 결린다든지 아니면 위가 쓰린다든지 손목이라든지 나름대로 약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만성 통증을 느끼는 것이 내향적으로 펼쳐지는 내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증 완화를 시킨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감각을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허리, 목, 어깨, 복부, 가슴 여러 신체 부위에서 발생을 하지만 이런 발생하는 내부 감각이 추론 시스템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이제 나레이션 이런 경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바꿔주면 이 오류가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성통증 환자가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행동을 이제 나아지는 거다 라고 뭐 글을 쓰든 움직이든 이런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실생활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 명상, 특히 걷기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정 조절 장애의 원천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거. 이 11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목표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함을 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명상에 대한 여러 자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활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 움직일 때는 고유 감각 훈련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또 움직임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내면 소통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움직임을 위한 준비 상태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규칙적인 수면 상태라는 것은 마음 근력이 강하고 건강하다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싸고 아주 잘잘잘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잘 자야 또 잘 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유 감각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유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고 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이제 명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고유 감각 훈련의 목표가 의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의도와 움직임의 그런 사이의 괴리, 이런 갭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성 통증으로 느끼고 있는 그 통증에 지각하는 것과 지금 현재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 갭을 최소화시키는 것. 고유 감각 훈련의 여러 핵심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서 나는 충분히 유연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움직임이 덜하고 뻣뻣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내 몸이 여기까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몸이 주는 신호에 관찰을 하고 이런 고유 감각 훈련을 지속적으로 느끼다 보면은 결국 그런 생각하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것과 어느 날은 이제 일치가 되는 날도 오겠죠. 이 중에 달리기 명상이라는 거, 존투 유산소 운동법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존투라고 하는 것이 그 단계가 있는데 2단계에서 숨을 지속적으로 머물고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그 존투 운동에 할애하는 것을 전체 운동 시간에 80에서 90%를 유지하고 마지막은 이제 스퍼트 4, 5단계 격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방식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10장 전전두 피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내면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과 자기 참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누구한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주위를 둘러보는 이런 인지적인 과정이 자기 참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런 의식이 있는 상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의식적으로 기억할 때, 이것이 바로 배경자 나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조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타인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았을 때 그 자신이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나의 본질이고요. 인식하는 주체예요. 바라본다라는 건 셀프 토킹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배경자는 나의 존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고 뭔가 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라봤을 때 전전도 비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의 효과를 자기 참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6가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할 때 내면 소통 명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 더 변화되면 좋겠는지, 내면 소통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식이에요. 편한 전환. 편도체를 어떻게 해야 안정화시키고 전전도 피지를 활성화시키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마음 근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회복 탄력성 검사 결과 첫 번째 오주연 선생님이 195점이 나왔고, 그리고 송은수 선생님이 194점, 그리고 박정원 선생님이 231점,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강석진 선생님과 최은영 선생님이 180점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분 해드렸는데 이 두 분의 점수가 180점대여서 제가 좀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점수가 195점이라고 했는데 190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석지 선생님을 오랫동안 봐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200점 이상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점수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렸으니까 한번 나는 각각의 감정 조절력에서 지금 65점이잖아요. 그래서 조절 능력은 크게 별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인관계 능력이 최하 점수예요. 하위 2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왜 낮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소통 능력이,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자아 확장 능력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서 그래요. 네. 어. 근데 이제 자기 동기력, 이게 긍정성에 해당되는데 감사하기나 낙관성이 높아서 이 자기 동기력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은 역지사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1장 명상 수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앞에서 요약했던 것 중에 편도체 안정을 하기 위한 훈련 과정, 바로 내 몸과의 내면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도체 안정화 훈련의 핵심이니까요. 명상을 할 때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자아라는 것은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요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경자아가 나 자신임을 깨닫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배경자아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내 존재 자체가 평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 편도체가 또 안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뭐냐? 명상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애쓰지 않는 애씀이라고 해요. 그저 내려놓는 것 자체가 바로 애쓰지 않는 애씀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에 집착을 했을 때 그 집착하고 있는 생각에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려놓는 것 자체가 애쓰지 않고 애쓰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오유지족의 상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불교 전통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이 바로 사띠예요. 그 사띠의 뜻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주의, 기억, 현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띠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나의 경험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능동적 추론 이론 관점에서 보면 예측 오류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예측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잖아요. 그 차이, 갭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이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매 순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윗바사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윗바사나는 두루두루 꿰뚫어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인사이트, 통찰 명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 명상이 바로 자기 참조 과정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안 전활이라고 했잖아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하나가 바로 사마타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마타 명상은 우리가 배경자가 바로 고유한 평온함, 이런 평온하고 고유한 상태를 머무는 그런 자아가 바로 배경자아잖아요. 이런 배경자아가 신경 활성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타 명상과 같은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런 과정, 지금 현재 내가 주의 집중하는 것,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네, 명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 유교 전통에서는 또 정자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장자가 말하는 철학이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나 스스로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편도체의 안정화를 위한 그리고 호흡 이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종식법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발꿈치로 하는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호흡 명상을 해보시면 발이 느껴지고 있는
그 발바닥에 느껴지고 있는 또 발 뒤꿈치로부터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신체의 전반적인 그런 신경의 느낌, 그런 감각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호흡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코끝으로 느껴지는 이런 호흡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아나빠나사, 띠 명상. 제가 발음이 맞나요? 아나빠나 사띠 명상. 네. 아나빠나 사띠 명상. 이것이 이제 호흡 훈련을 할 때 미주신경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편도체의 안정화, 전전두 피질 기질을 활성화시킨다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으로 자기 전에 448 호흡을 할 때 도움이 되고 더 깊게 하려면 4482를 하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멈추고 내쉬는 거는 2배 이상으로 8초간 내쉬고 더 깊게 하려면 8초간 내쉰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4초 들이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배경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 모드에 머물러서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통 명상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면 소통을 쭉 훑어봤습니다. 자, 잠깐 공유 중지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6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박정환 선생님은 아들이 내일 수술한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지금 나가셨나 봐요. 오늘 수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100% 출석과 열심을 다해주신 선생님 5분의 수료증을 준비를 했어요. 그 수료증은 PDF 파일에 아주 조그맣게 약식으로 보여드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개별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선생님 중에 강석진 선생님과 소은수 선생님, 조현미 선생님 이렇게 3분이 해당이 되고요. 이지은 선생님은 마지막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신윤 선생님 오늘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셨는데 이 내면 소통 책이 무려 3cm나 되는 벽돌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이 1시간에 훑기란 굉장히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내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과의 그런 내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편한 전할, 편도체를 어떻게 해야 안정화시키고 전전도 피지를 활성화시키느냐. 이거는 이제 마코프 블랭키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을 연상을 하면서 뇌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또 알아차림이 있는 것 자체가 이 내면 소통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나 자신의 본질은 또 배경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얘기하고요. 이제 2달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승전까지 오신 선생님들의 소감 그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진행자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해주셔도 되고 전반적으로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석주 선생님. 네. 네. 저는 강사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비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먹을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책이 여러 가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내용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담아주셨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담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주한 저자님께서. 그 강사님도 맞아요. 그 내용을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전달하시려고 애써주신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어떤 통증이 하나 생겼는데 그 통증도 이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호흡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단전 호흡을 좀 다시 좀 수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 이 책을 다시 뭐 두 번, 세 번 다시 읽으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효석 강사님 준비해 주신 그 PDF 파일이 또 우리 강의의 그 동영상이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또 흠뻑 졌습니다. 네, 아이고, 소원수 선생님? 네, 2달 하니까 진짜 마라톤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책임졌다고. 그게 소은수 선생님 내면의 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는 걸 지키셨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박수. 말을 책임져야 되니까. 네, 내가 한 말에 책임 못 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음,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축하기도 해야죠. 음, 어, 이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칭찬을 하고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것을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스트로크를 흠뻑 주라는 그런 표현을 스트로크 샤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샤워를 할 때 물을 흠뻑 적시다 보면은 시원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시원하게 축하를 해 드리려고 이제 자축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네. 이제 줌이다 보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이런 접촉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 표정으로 비언어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네, 음성으로 언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선언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면 소통은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라는 거는 그 내면에 대한 그 이제 갈등이나 고뇌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 부분 책 제목 자체에도 제가 관심이 있었던 데다가 또 뇌과학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김주환 교수님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효 선생님 또 교류 분석 이제 하시고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가 또 이렇게 내면 소통 풀어주는데 제가 이걸 끝까지 가야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네요. 네, 내가 관심도 있었고 네. 우선 관심이 있었으니까 신청을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제 어, 그 어, 지난번에 검사한 거 있잖아요. 2고그램, 5K그램,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 상태, 인생 태도. 그거 검사하고 나서 그때 당시 제가 원래 좀 생각이 느려요. 생각하고 음, 뭔가 경험하고 나서 한참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때 바로 음, 뭔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못하고 감정 피해를 많이 입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근데 그 적정 시기가 딱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이제 싸잡아서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이렇게
바깥에 표출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게 늘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느린 것 때문에 되게 감정 피해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이제 고통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거 검사하면서 해설 듣고 나서 어 저는 그냥 이렇게 검사하고 뭐 이게 이래요 저게 저래요 이런 거 듣는 거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 막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그 약간 거역을 잘하는 잘 안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인제 막 괴롭고 괴롭고 막 이랬던 게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검사하고 "어떤 결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전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 전후 뭐 좌우로 다 생각해 보고 다 고민해 보고 다 갈등해 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제 그런 거 많이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제 넘기고 그랬는데 어 그 순간에 인제 그 검사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자아 상태고 그 당시에 인생 태도고 인제 뭐 그렇겠거니라고 인제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인제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 부정과 긍정 자기 부정과 타인 긍정이 저한테 인제 인생 전반에 제가 그랬던 부분이어 가지고 그거의 차이 거기에서 오는 갭이 너무 이제 크게 내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싸움을 해도 상대방이 자기 위주로 막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를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인가 다 타인의 말이 무조건 맞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당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인제 전혀 인제 그게 아닌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감정 피해가 다 있고 제가 뭐 이렇게 그리고 인제 내가 뭔가를 어떤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점처럼 작아지는 거죠 또 인제. 그래서 항상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니까. 그래서 '아 요거를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너무나 많이 큰 도움이 됐고 또 인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벽돌책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학문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막 이렇게 그걸 이해하려면은 너무 이게 좀 버거우니까 그런 건 다 떼고 그냥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 다 빼내서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 내면 소통은 제가 또 많이 경험을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알아차림이라든지 어 가소성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제가 인제 경험을 했던 배경자 뭐 이런 건 또 제가 쓴 책의 그 책의 이름이 책 제목이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 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인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쪼끔 이제 익숙하기도 해서 좀 더 익숙하게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조직을 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책 선생님 제목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네.
안패밖에 못 들었어요.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지효수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데서는 제가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하는 게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이렇게 포커페이스가 돼야 포커페이스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선생님을 너무 믿어서 그런지 그런 게 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수료증은 각자 개인톡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은 켜지 못하지만 조현미 선생님과 이지은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건강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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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본질 육아니까요. 본질 육아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잘 체육관은 언제부터 지내세요. 시작하는 거죠? 네. 본질 육아는 날짜가 언제부터요?